안녕하세요. 이오텍 셀프 테라피의 이오텍 원장입니다. 오늘은 제가 가르치고 있는 이오텍 셀프 테라피의 가장 핵심적인 이론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현재 의학에서 알려주고 있는 병명들이 굉장히 많이 있죠.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우리가 배우고 있는 이 셀프 테라피 같은 경우에는 사실 병명에 상관없이 우리가 정확한 진단을 하고 원인에 맞춰 가지고 치료를 하면은 어떤 병이든지 치료할 수 있는 아주 획기적인 치료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쉬운데요. 왜 그러냐면은 우리가 병이 걸리는 원인을 그냥 단순하게 5가지로 보고 있습니다. 5가지가 뭐냐면 오장입니다. 그래서 간, 심, 비, 폐, 신 해가지고요. 이 5가지 장기가 어떤 상태이냐, 어디가 약하냐, 또 어디부터 병이 걸리기 시작했느냐에 따라서 여러 가지 병들이 발생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여러 가지 또 질병이 내가 어디가 약하냐에 따라서 나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오장을 잘 관리만 하셔도 우리가 쉽게 병을 치료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신장에 대해서 좀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우리가 신장이 안 좋다 그러면은 어떤 현상이 일어나게 될까요? 먼저 피부색이 전체적으로 좀 이렇게 검은색을 띠게 됩니다. 딱 보면은 좀 어두운 느낌? 이러면 이제 신장이 안 좋다라고 볼 수 있고요. 특히 이제 뭐 다크서클이라고 그러죠. 눈 밑에 이렇게 좀 시커멓게 들어가는 이런 건 역시도 신장이 안 좋다고 할 수 있고요. 또 코를 봤을 때 코 주변이 좀 이렇게 시커멓다. 그러면은 역시 신장이 안 좋다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몸이 붓는데요. 주로 하체가 붓습니다. 배꼽 밑에 하체가 주로 붓는 사람들. 이런 경우에도 신장이 안 좋기 때문에 하체가 주로 붓게 됩니다. 그리고 땀이 비정상적으로 많이 나거나 또는 아예 안 나게 됩니다. 그래서 너무 많이 나는 사람도 신장이 안 좋은 거고요. 또 너무 적게 나는 사람도 신장이 안 좋아서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다리 쪽 있죠. 예를 들어서 이제 다리 우리 복사뼈 바로 위쪽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팔인데요. 다리라고 보면은 여기가 복사뼈 부분이고요. 거기서 조금 위쪽 부분이죠. 여기 이제 종아리 근육이 끝나는 아랫부분. 요 부위가 마치 사막처럼 이렇게 갈라지고 이렇게 피부가 건조한 이런 현상이 있는데요.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것도 신장이 안 좋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호흡을 하는데요. 호흡은 사실은 2가지 동작입니다. 그러니까 흡기가 있고요. 호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숨을 내뱉는 거죠. 이 2가지 동작으로 이루어지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호흡하면은 그냥 폐와 관련된 문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들이마시는 이런 흡기죠. 흡기는 신장과 관련이 있습니다. 만약에 신장이 안 좋게 되면요. 들이마시는 게 좀 숨이 좀 어렵게 됩니다. 그래서 들이마시는 게 어렵다. 그러면은 그것은 신장이 안 좋다.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대표적인 통증으로는 허리가 좀 많이 아픕니다. 허리가 아프다, 무겁다, 좀 허리가 좀 이렇게 결린다. 이런 허리가 요즘 안 좋으신 분들이 사실 많은 사람들이 대부분 허리가 안 좋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늘 앉아 있는 이런 생활 습관이 많이 있다 보니까 허리들이 안 좋아지는데요. 허리가 안 좋은 사람들은 거의 뭐 99%는 신장이 안 좋아서 허리가 안 좋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대변 소변에 문제가 오기 시작하는데요. 대변이 예를 들어서 변비라든지 설사라든지 이렇게 정상적인 변이 아닌 경우에는 신장이 안 좋다라고 볼 수 있고요. 또 소변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무 자주 보시게 된다든지 또는 소변이 거의 안 나온다든지 이런 건 역시도 신장이 안 좋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정상인이라고 보면요. 한 3시간 정도, 평균 3시간 정도에 한 번씩은 화장실을 가시는 게, 소변을 보고 싶은 느낌이 있는 게 정상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신장이 안 좋으신 분들은요, 굉장히 쉽게 무서움을 타게 됩니다. 무서운 것들을 되게 싫어하게 되고요. 아주 작은 일에도 굉장히 무서움을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또 이제 어둠이 무서울 수도 있습니다. 그냥 어두운 곳에 있다라는 환경 자체가 굉장히 무서운 느낌이 들기도 하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불을 못 끄고 주무신다든지 이런 것들 역시도 신장에 안 좋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몸 전체가 좀 이렇게
무거운 느낌입니다. 마치 그 물에 빠진 솜 같은 느낌, 이런 것들이 신장이 안 좋을 때 몸이 무겁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침에 일어나면요, 잠은 그럭저럭 잘 잔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아침에 일어났는데 또 피곤합니다. 예, 이것은 신장이 안 좋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대체적으로는요, 피곤하다는 느낌도 사실은 활동을 좀 하고 나서 아마 대부분은 이제 점심 식사를 하고 난 다음에 이제 식곤증도 몰려오고 하면서 피곤하다는 느낌이 이제 오후에 쭉 들어가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제 뭐 일을 너무 많이 했다든지 공부를 너무 많이 했을 때 이러한 현상이 일어날 수 있는데, 독특하게도 아침에 사실은 이제 이렇게 잠을 자면서 휴식을 잘 취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침에 일어났는데도 계속 몸이 무겁고 피곤하다 이러면은 신장이 안 좋아서 그런 경우입니다. 그리고 이제 여자들 입장에서는요, 신장이 안 좋으신 분들은 유방이 몸에 비해서 굉장히 큽니다. 그러니까 좀 유방이 살이 찐 느낌? 네, 이런 느낌이다라고 하면은 이제 뭐 글래머라고 해가지고 좀 좋아 보일 수도 있겠지만 글래머하고는 좀 다릅니다. 좀 이렇게 부어 있는 느낌, 많이 큰 느낌, 이런 느낌이라면 역시 신장이 안 좋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남자들이라면 이제 주로 정력이라고 그러죠. 정력이 떨어진 느낌들이 많이 생깁니다. 사실은 정력, 정기는 다 신장에서 나오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우리가 정력이 떨어진다 그러면은 그리고 또 뭐 소변이 좀 이렇게 힘이 약하다, 천천히 쫄쫄쫄쫄 흐르는 느낌이다, 그리고 잔뇨감이 많다, 모두 다 신장에 문제가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통이 생기게 되면요, 주로 이렇게 정수리 쪽에 두통이 생기고 또는 뒤통수 쪽에 이렇게 땡기면서 아픈 느낌이 있습니다. 이런 느낌들은 다 신장이 안 좋을 때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신장은 배독하는 기관이잖아요. 독소들을 이렇게 몸 밖으로 배출하는 기관이다 보니까 신장이 안 좋아서 몸 밖으로 이렇게 독소를 배출하지 못하면 피부에 있는 문제들이 좀 잘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아토피라든지 또는 피부가 예민하다든지 이렇게 트러블이 잘 생긴다 그러면은 신장이 안 좋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신장이 안 좋은 것을 좀 더 이렇게 간단하게 확진, 나는 정말 신장이 안 좋구나, 이렇게 확진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면요, 이렇게 손에서 보시면요, 손등 쪽에 네 번째 손가락하고 다섯 번째 손가락이 있습니다. 요 사이로 해가지고요, 갈라진 틈이 있죠. 이렇게 쭉 가가지고 여기 손목까지 요 정도의 길이가 있습니다. 이 갈라진 틈에 이제 살들이 있는데 이 틈에서 절반 정도,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절반 정도를 이렇게 한번 눌러 보세요. 누르고 문질러 보실 때 만약에 통증이 느껴지면 그것은 내 신장이 좀 안 좋구나, 이렇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내 신장이 왜 나빠지기 시작했을까요? 사실은 신장이 나빠지는 것은 일종의 이제 노화 현상도 많은 영향을 주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태아 때 생명이 시작할 때요, 제일 먼저 생기는 게 오장육부 중에 제일 먼저 생기는 게 신장입니다. 그래서 신장이 먼저 생기고 다른 이제 신체 기관들이 생겨나가기 시작하고요. 그리고 우리가 죽을 때도요, 마지막으로 죽는 기관이 신장입니다. 만약에 신장이 죽은 상태라면 더 이상 살릴 수 없는 환자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늙어가면서 점점 신장이 약해지는 것이 어느 정도 정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이가 일단 신장에 미치는 영향 중에 한 가지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생활 습관입니다. 우리가 아무래도 사무실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많이 요즘에는 생겼고요. 또 운전할 때도 마찬가지죠. 오래 앉아서 있는 습관. 그리고 또 이제 학생들도 거의 하루 종일 앉아서 공부를 하잖아요. 이렇게 되면은 신장이 아주 무리가 많이 옵니다. 그래서 신장이 쉽게 망가질 수 있는 상황인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지나친 성관계도 역시 신장이 약해질 수 있는 부면입니다. 그래서 적절한 성관계도 좋습니다. 그래서 적절한 성관계는 뭐 평균적으로 따져보면요, 내가 20대다 그러면 이틀에 한 번, 30대다 3일에 한 번, 40대다 4일에 한 번, 이런 식으로 계산하시면 평균적으로 맞는 방법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소변을 억지로 참는 경우, 또 대변도 마찬가지입니다. 억지로 참는 경우, 그러니까 뭐 학교에 있기 때문에 또는 뭐 자기가 일하는 어떤 환경이 이렇게 화장실에 가기가 쉽지 않은 환경이라서 대소변을 억지로 자꾸 참는 경우가 많이 생기게 되면은
신장이 쉽게 망가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소변은 참지 않는 게 제일 좋습니다. 어떻게 해서든 방법을 마련하셔가지고요. 대소변은 참지 않고 또는 미리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학생들이라면 쉬는 시간에 별로 그렇게 화장실 가고 싶은 마음은 없지만 대체적으로 시간을 봤을 때 아마 수업 중간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든다면 쉬는 시간에 미리미리 이렇게 대소변을 처리를 하시는 게 좋고요. 또 직장에 다니시거나 어떤 일하는 환경이 그렇다면 역시 잘 이렇게 먼저 대소변 걱정부터 마련을 해 놓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어떻게 시간을 마련을 해가지고 내가 이때는 어떻게든 대소변을 미리 또는 정기적으로 보도록 하겠다라는 계획을 짜는 게 신장에 좋습니다. 그 다음에 감기 조심하셔야 됩니다. 특히 지금 겨울철이죠. 겨울은 날씨가 춥다 보니까요. 신장이 제일 부담이 가는 계절입니다. 신장은 원래 그 자체가 좀 찬 성질을 갖고 있는 장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추운 날씨에는 신장이 더 부담이 더 많이 가고요. 쉽게 타격을 받습니다. 그런데다가 감기까지 걸리면요. 방금 전에 설명을 드렸죠. 우리가 호흡은 뭐하고 관련이 있다고요? 폐하고 신장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그런데 감기에 걸리면 당연히 호흡이 어떻게 될까요? 별로 좋지가 않겠죠. 폐에 많은 감염이 돼 있으니까요. 감기 바이러스로 인해서 여러 가지 손상도 받았고요. 그런 상태에서 우리가 무리해가지고 어떤 일을 한다든지 아니면 무거운 것을 든다든지 그러면 쉽게 허리가 나가게 됩니다. 왜냐하면 신장이 약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리고 또는 감기가 만성 감기로 계속 지속적으로 오랫동안 감기에 걸린 상태라면 마찬가지로 신장이 약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현대인들의 좀 어떻게 보면 편리함이기도 하지만 독을 주기도 하는 방법인데요. 지나친 약을 많이 복용하는 경우도 신장에 무리가 됩니다. 왜냐하면 신장은 뭐 하는 기관이라고요? 배독, 독을 배출하는 기관이잖아요. 근데 모든 약이나 또는 건강식품들은 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독이 만약에 그 안에 들어있지 않으면 우리 몸에 그렇게 강한 효과를 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자주 이렇게 약이나 건강식품을 드시게 되면은 아무래도 큰 부담이 오는 것이 신장입니다. 신장에서는 그러한 독성분들을 다 몸 밖으로 배출하는 역할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너무 자기가 감당할 수 있는 이상의 약이라든지 아니면 그런 건강식품으로 인한 독성분이 들어오면 신장의 능력에 한계에 도달하고 신장이 파괴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약을 너무 이렇게 자주 드시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제일 좋은 거는 우리가 이렇게 자연 치유 방법으로 인해서 스스로 치유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것이 제일 좋고요. 정말 견디기 힘들고 어려울 때, 꼭 먹어야 될 때, 그럴 때만 의사와 상담을 하시고 약을 복용하시는 것이 신장 건강을 지키는 좋은 방법입니다. 그러면 신장을 좋게 해주는 운동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제일 편하고 그리고 돈 안 드는 운동이 걷기 운동입니다. 이 걷기 운동을 하시면요, 신장이 정말 많이 좋아집니다. 아까 신장과 관련 있는 이제 질병 중에 하나가 허리 통증이라고 그랬잖아요. 뭐 요통 또는 요추가 이렇게 요추 간판이 튀어나오는 것 이런 것들 전부 그러니까 디스크라고 그러죠. 뭐 그리고 척추 협착증 다 모두 신장과 관련이 있는 질병입니다. 그런데 이런 질병들을 수술만 한다고 될 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걷기 운동을 평상시에 자주 해주시면은 허리의 통증도 자연스럽게 없어지고요. 허리가 강해지게 됩니다. 허리가 강하다는 것은 신장이 강해졌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걷기 운동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빨리 걸으실 필요도 없고요. 중간에 쉬지 않고 하루에 한 20분에서 30분 정도만 꾸준히 산책, 걷기를 즐겨주시면 허리가 좋아지고요. 신장도 좋아집니다. 이렇게 걸을 때는 그리고 이렇게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걷는 거 한번 확인을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밖에 나가서 걷는 사람들을 관찰을 해보시면 대부분 이렇게 고개를 숙이고 겸손한 자세로 걷는데요. 운동을 위한 걷는 자세는 그렇게 걷는 거는 아주 안 좋습니다. 그렇게 걸으면 허리가 더 아파지고 무릎도 아프고 발목도 아프게 됩니다. 그게 아니고 가슴 피시고요. 그리고 고개도 살짝 이렇게 올리시고 좀 이렇게 당당한 자세로 좀 거만한 자세로 걸어주는 게 우리 몸에는 허리에는 그리고 신장에는 훨씬 더 좋은 자세입니다.
이렇게 걸어주시면 허리에 좋고요. 뭐 쉽게 말하면요, 군인들 이렇게 왜 사열하는 거 있잖아요. 군인들 이렇게 착착착 차면 걷잖아요. 그런 방식이 사실은 신장에 제일 좋은 방법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먹는 것으로는요, 소금 드시는 게 신장에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이제 많은 분들이 이렇게 소금을 먹으면 몸에 안 좋다라는 이런 좀 요즘 잘못된 이런 선입관들이 있는데요. 사실 소금은 굉장히 중요하고 그리고 꼭 먹어야 되는 그러한 식품입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제가 다큐멘터리를 봤는데요. 어떤 이제 산염소의 이런 동물 중에 하나는요, 절벽을 타면서요, 사실 그 절벽에서 조금만 미끄러지면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인데요. 그런 절벽들을 아슬아슬 타고 가면서 올라가더니 결국에는 목적이, 거기 그 바위에서 나오는 소금, 미네랄이죠. 이걸 먹기 위해 가지고 거기까지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제 핥아 먹는 거를 봤는데요. 그 정도로 반드시 필요한 게 소금입니다. 목숨과도 연관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소금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옛날에 소금 때문에 전쟁도 일어났고요. 그리고 지금도 많은 나라에서는 소금을 국가에서 판매하는, 전매하는 이런 법률이 있죠. 그래서 아무나 소금을 팔 수도 없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소금이 우리 생명에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건축일이라든지 이렇게 심하게 땀을 흘리면서 일하는 곳에는 물 마시는 곳에 항상 소금을 비치해도록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물을 마시면서 소금을 안 마시면요, 잘못하면 갑자기 기절하실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 얘기는 소금이 우리 생명과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 전체 이제 몸의 한 70% 이상이 물로 채워져 있는데요. 이 물은 전부 다 짭짤한 맛입니다. 우리가 피 났을 때 혹시 피도 맛을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전체적으로 우리 몸의 이 체액들의 맛을 보시면요, 짭짤한 맛이 있고요. 그 이유가 뭐냐면은 우리가 인체에서 순환이 이루어지고 또 세포들 사이에서 독소하고 영양분의 교환이라든지 수분의 교환 모두 삼투압 현상, 즉 소금에 의해서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것들이 소금이 부족하다면 이런 삼투압 현상이 잘 일어나지 않게 되니까 우리 몸이 점점 더 쉽게 병이 걸릴 수 있는 약한 체질이 되게 됩니다. 그러므로 소금은 반드시 드셔 주셔야 되고요. 우리가 어떤 음식도 소금을 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맛있죠. 근데 소금이 없으면, 전혀 간을 하지 않으면 음식이 어떻습니까? 맛이 없습니다. 그러면 맛있다는 이 감정은, 이 느낌은 왜 필요할까요? 이렇게 맛있게 먹었을 때 우리 몸에 좋기 때문에 우리 혀에서 맛있다라는 느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음식을 먹을 때 맛있게 드시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물론 이제 식품 첨가물처럼 잘못된 방식으로 뇌를 속이는 맛있다는 방식은 틀렸지만요. 자연적인 소금을 이용해가지고 간을 해서 맛을 내서 드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할 때 우리 몸이 건강하고요. 어떤 경우는 우리 소금을 먹으면 혈압이 올라간다고 합니다. 맞습니다. 실제로 소금을 먹으면 약간의 혈압이 올라가는 현상이 있는데요. 사실 이거는 수치로만 보면 뭔가 내 몸에 위험한 것처럼 느껴질 수 있겠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소금 먹는다고 갑자기 훅 무슨 고혈압이 되는 게 아니고요. 소금을 먹으면 약간의 혈압이 올라가는데요. 이거는 사실 다른 각도로 보면요, 신장에서 소금의 그 기운을 받아서 소금의 그런 영양분을 받아가지고 힘을 냈기 때문에, 사실 많은 혈압을 관리하는 것은 신장에서 하는 역할이거든요. 신장에서 드디어 힘이 나서 더 열심히 일하는 결과가 혈압이 살짝 올라간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혈압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만약에 혈압이 없다, 죽은 거죠. 그 사람은 죽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적절한 혈압은 우리 몸에 반드시 필요합니다. 혈압이 없으면 어떻게 혈액이 순환이 되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소금을 먹었을 때 신장에서 힘을 발휘해서 좀 더 이렇게 혈압을 올려주면서 더 원활하게 혈액순환을 도와주는 결과가 바로 소금이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소금은 반드시 적절하게 드셔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어떤 분들 같은 경우는 소금 과다 섭취 때문에 이제 걱정하실 텐데요. 사실 소금 과다 섭취는 불가능합니다.
왜 불가능할까요? 자, 예를 들어 가지고 한번 짜게 드셨다고, 음식을 짜게 드셨을 때 자동적으로 어떤 반응이 일어나죠? 목이 타죠. 물 마시고 싶죠. 그래서 물을 마십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우리 몸에서 이미 희석이 됐기 때문에 짜게 드신 게 아닙니다. 쉬운 생각으로 우리가 국을 끓이다가 국이 짜졌어요. 어떻게 하십니까? 잘못 간을 해가지고 너무 소금이나 간장을 많이 넣어서 짜졌어요. 버려버립니까? 아, 이거 못 먹는 거 하고 버립니까? 그렇지 않죠. 거기다 물을 좀 더 부어가지고 다시 한번 이렇게 간을 보면은 이제 적절하다, 맛있다, 간이 잘 됐네. 그러면 이제 드시게 되죠. 그건 짜게 드신 겁니까? 짜게 드신 게 아니죠. 적절하게 간을 맞췄으니까요.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짜게 드시게 되면은 자동적인 반응으로 우리 몸에서 물을 마시고 싶어 합니다. 그때 물을 드셔주시면 이미 문제는 해결이 됐다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짜게 드실 수가 없어요. 억지로 내가 참는다든지 아니면 물을 마실 수밖에 없는 무슨 사막에 있는 상황이라든지 이런 경우가 아니라면 우리가 절대 소금을 짜게 드실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한번 실험을 해볼까요? 만약에 정말 짜게 먹을 수 없나? 만약에 간장 한 컵 또는 물에다가 소금을 그냥 엄청나게 많이 넣어가지고 타신 다음에 이걸 딱 원샷을 합니다. 어떤 반응이 일어날까요? 두 가지 반응 중에 하나가 그 즉시 일어나게 됩니다. 한 가지는 바로 구토를 하십니다. 이렇게 짠 거는 우리가 먹을 수가 없습니다. 바로 구토를 해서 우리 몸에서 일정 그 염도 이상을 넘어가지 못하게, 우리 몸에 해를 주지 못하게 바로 반응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구토가 안 일어날 수도 있는데요. 그런 경우에는 조금 있다가 바로 화장실에 뛰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설사를 그냥 열심히 하게 됩니다. 이것도 방금 마셨던 그 소금을 배출하는 역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 몸에서는 일정한 염도 이상은 절대 받아들이지 못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짜게 먹는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안심하시고 맛있게 드시는 게 우리 몸에는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반대로 염도가 낮아서 소금을 너무 먹지를 않아 가지고 병에 걸리는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우리가 조금 더 신경을 써서 물을 드실 때도 약간 소금을 타가지고 드시는 것도 좋습니다. 간을 해서 드시는 거죠, 한마디로. 또 밥을 하실 때도 약간 소금을 타서 간이 된 밥을 해서 드시는 것도 좋습니다. 그래서 물을 탈 때도요, 소금을 넣는다고 하니까 어떤 분들은 막 짜게 해가지고 드시는데 그런 게 아니고요. 소금을 살짝만 넣고 이렇게 타가지고 드시면요, 뒤끝이 약간 달달한 느낌이 납니다. 살짝 달짝지근한 느낌이 납니다. 소금을 넣는데도 그렇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우리 몸에 딱 필요한 만큼 간이 잘 돼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드시는 것이 좋은 소금 섭취 방법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시면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신장이 힘을 얻게 되고 건강한 신장이 되게 됩니다. 그 다음에 검정색 음식들이 모두 신장에 좋습니다. 그래서 검은 콩, 검은 깨, 뭐 검은 쌀, 뭐 이런 것들, 또 미역, 김, 후추, 검은 후추죠. 이런 것들 모두 신장에 도움이 되는 음식들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음식들을 좀 주로 많이 드셔주시면 신장에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좋은 게 뭐냐면 감자입니다. 감자도 신장에 아주 도움이 되는 좋은 음식입니다. 그래서 감자도 자주 드셔주시면 좋습니다. 이렇게 하시면은 우리가 신장을 건강하게, 그리고 병든 신장이라 하더라도 다시 회복하는 데 도움이 되십니다. 이렇게 해서 건강한 신장을 관리하시기 바랍니다.